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월 8일 월요일 정오입니다. 부산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경찰이 서민들을 어떻게 등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장입니다. 제가 2023년 12월 6일 14시 57분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고 과태료 7만원을 받은 장소입니다. 여기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부산역에서 승용차나 택시로 승객이 하차한 후 빠져나가는 길목입니다. 이 길은 부산역이 생긴 이후로 도로 특성상, 즉 차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좌우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며 대부분 승용차나 택시들이 그렇게 운전을 해왔던 곳입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좌회전을 하죠. 또 어떤 차는 우회전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벌점과 과태료를 받고 가서 보니 차로에만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고 정면이나 측면 어디에도 좌회전 금지 신호등이나 표지판이 없습니다. 저 멀리 노란색 표지판은 CCTV 단속도 불법 정차 표지판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을 보면, 첫째, 법에서 정한 신호등이나 표지판 없이 CCTV를 달아놓고 차들을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으로 잡아도 되는지, 둘째, 차량들이 줄줄이 나오다 보면 길바닥은 보이지 않고 정면만 보게 되는데 길바닥 좌회전 금지 표시를 어떻게 보라 하는지, 셋째, 제가 12월 6일 신호 위반이라고 하는데 사전 신호체계 변경 고지도 없이 길바닥에만 표시해놓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되는지, 넷째, 길바닥 페인트 색깔을 보니 한두 달 전에 표시한 것 같은데 만약에 한두 달 후에 길바닥 페인트가 지워진다면 다시 좌회전이 가능한지, 아무런 신호등이나 표지판도 없이 길바닥에 페인트 칠해놓고 서민들 등치는 것은 봉이 김선달 저리 가라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부과해놓고 좀 이상했던지 보시다시피 사진에 구구절절 설명까지 삽입했더군요. 많은 차들이 똑같이 좌회전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하루 수백 대가 이를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책상에 앉아 흐뭇한 미소로 딱딱지 정리를 할 경찰을 생각하니 기가 찹니다. 또한 이 같은 행위가 딱지 떼는 게 목적이라는 게 분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나 위반이 많은 곳은 현장에 주의, 경고 등 표시를 하여 시민들에게 재발을 방지하도록 선도하는 게 경찰의 고유 의무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신호등과 표지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루 수백 대가 소위 불법 좌회전을 해도 그대로 두고 딱지 떼는 행위만 해라니니 이게 경찰이 할 일입니까? 예산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지금도 촬영 중에도 이렇게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정면이나 측면에 어느 곳에도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없죠. 오늘은 좀 한가한 시간입니다만은 지나가는 차들이 반절 정도는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까지 모든 차들이 안전서행하는 관계로 사고 한 번 없었던 곳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우회전하기에는 보시다시피 구두 닦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좌회전 금지 표시를 해놨지만 여기 구두 수선 컨테이너가 우회전하는데 시야를 방해하죠. 또한 일부 차들이 구두방 옆에 우회전하는데 불법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 우회전하기도 힘든 것이죠. 지금 이 차가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회전 금지 표시를 해놓고 우회전만 하라는 건 너무 무리한 교통체계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좌회전이 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좌회전을 해왔던 곳에 갑자기 길바닥에 좌회전 금지 표식만 해놓고 벌점과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는 행위를 왜 할까요? 최근 신문에 보니 경찰들 예산이 부족해서 초과 근무수당을 못 받는다는데 혹시 서민들 등쳐서 보충하려는 것은 아니겠죠?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 종합부동산세 인하, 금융 종합소득세 부자 감세와 경기 침체로 세수가 50조 원 부족하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서민을 등치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옛날에는 교통경찰이 용돈이 모자라면 교통당속 나온다는데 요즘은 예산이 모자라면 신호체계 변경하여 서민들 등을 치시나요? 교통체계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과태료와 벌점을 매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경찰이 이렇게 각자 도생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 되면 각 행정부도
행정 관련 민원 증명과 각종 수수료도 알게 모르게 인상하려 들겠으며, 이렇게 정부 부처가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 등골 빼먹게 혈안이 된다면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정부에서 부자 감시와 경기 침체로 예산이 50조 원 부족하다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부족분을 서민들에게 거둬서는 안 되죠. 보시다시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세수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죠. 2위가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3위가 근로소득세인데 2023년 법인세가 부자 감세와 경기 침체로 약 20조 원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는데,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총액이 역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 되면 1위는 전 국민이 내는 부가세, 2위가 근로소득세, 3위가 법인세가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공과금은 올리고 물가 상승은 왜 방치하다시피 할까요? 제 생각에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방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봅시다. 우리나라 세수 1위 부가가치세는 속된 말로 우리들이 숨쉬면서 소비할 때마다 내는 간접세입니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엔 10% 부가세를 내게 되어 있죠. 실제로 저희 집 2022년 10월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가세가 4,875원이었는데 전기료 상승으로 2023년 10월에는 5,563원 부가세를 냈죠. 이렇게 전기료 상승으로 정부는 한전이 이익을 보면 법인세를 더 거둘 수 있고, 덩달아 10%의 부가세도 더 거둘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죠. 전기세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모든 공과금의 10%, 그리고 우리가 예식을 하게 되면 모든 음식, 마트에서 쇼핑을 해도 10%의 부가세를 정부에서 거두어갑니다. 즉 음식값이 1,000원 더 오르면 정부는 100원의 부가세를 더 거두어가는 거죠. 음식점이 보관했다가 분기마다 세무서에 신고하고 냅니다. 서민들이 직접 세는 적을지 몰라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서 간접세를 많이 내고 있으니 결국은 수입의 대부분을 공과금과 생존 생활비에 쓰는 서민들은 재산이나 소득 대비 내는 세금은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내는 겁니다. 그리고 해운대 찐 부자들이 사는 마린시티 내 홈플러스가 2023년 9월에 문을 닫았지요. 내수 척도 기준이 되는 곳이 마트와 재래시장입니다. 왜 닫았냐 하면은 부자 감세로 여윳돈이 생긴 마린시티 사람들이 재래시장이나 마트 이용보다는 수입산이 즐비한 백화점으로 몰려가니 내수가 살아날 수 있나요? 재래시장이나 마트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마트는 내수 소비의 최일선이고 수백 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들이 소비되는 곳인데, 찐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낙수 효과로 서민들에게 콩고물이 떨어진다고요? 서민들을 살려야 내수가 살고, 내수가 살아야 기업이 산다. 이게 정답이죠. 특히 부산은 전국 광역시 중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고 노인 인구도 많으면서 상승률 또한 1위입니다. 이렇게 일자리도 없어 생존을 위하여 자영업을 해야 하는 노쇠화된 곳이 부산입니다. IMF보다 더 어렵고 내년에는 더 희망이 없다는데 부산경찰이나 윤석열 정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매일매일 생존에 허덕여야 하는 힘없는 택시기사가 너무 억울해서 쓴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